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40항까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 1건의 규칙안 및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준영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준영 간사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통령 제2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정법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보고서의 관계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제정안의 국회에서 제2요구 제안 의견서를 송부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국회 사무처 소관이라고 생각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면은 제정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100번 양보해 운영위에 배정하였다면 응당 주무부처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검토 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의 의견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제2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 분리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 시 소추 대상자의 사직 해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탄핵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 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국정운영과 행정부의 공백 및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심의, 예결산심의 등 입법부의 국회의 업무 진행에 있어서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제출된 법안들은 발의 정적수 설정 효력의 발생 시점 등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되지 못한 채로 제출되어 그 실효성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경고, 징계 요구와 임명권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규정한 국회법, 국회증언감조법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법에 따른 죄의 형태를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 등 3개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위증만 취사 선택하여 고발 없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편파적입니다. 또한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는 헌법 규정으로 현행 국회법에도 해임 건의안에 대한 절차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진술 여부 및 경중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면 다수당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정쟁 요소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처럼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인 요소가 가득한 제정안과 개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재정법의 소관 상임위 배정부터 여야 간의 재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상정은 했고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면 일방적으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앞뒤가 같아야죠. 간단히 예. 우리 저 국힘당의 배준영 수석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 이제 운영위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관례들이 있습니다. 그 관례를 따랐고요. 또 하나는 그 관례의 협의를 통해서 배준영 수석과 국회 운영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고려해서 일괄 상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오랫동안 전통 관례상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준해서 저희가 이제 국회 운영위가 구성됐을 때 여당인 배준영 수석과 함께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그 관례대로 따르자 해서 법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상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국회 운영위가 열렸을 때 여당 간사가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좀 상정을 해주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수용해줬고 다음번에는 상정합시다 이렇게 또 합의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운영위가 열려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법안 지난번에 올리지 못했던 법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는 것이 국회 관례고 또 배준영 수석과 저희가 여야 간의 충분한 수기와 합의를 통해서 이뤘다.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이 상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뭐 여러 가지 법안을 얘기하는데 보통 일괄 상정된 법안은 그 소위로 넘어갑니다. 운영 개선 소위에서 저뿐만 아니라 그 여당인 배준영 수석 또 여당의 의원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법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 개선 소위에서 일괄 상정한 법안들을 논의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그 법안 관련된 장황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의 제2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대통령과 관련된 제2요구권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견지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은 것이죠.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규칙 법률을 좀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올라왔다는 말씀드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과 관련된 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많은 증인들이 오는데 이 위증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불출석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 규칙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올라온 건데 이것을 상정하고 일괄 상정하고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 법안 상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의 국회 운영위원회의 관례상도 맞지 않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당 간사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왔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드리는 건데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하고 듣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귀와 입을 닫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를 닫겠다는 태도에 있어서는 저는 여당의 책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국회 운영의 위원회의 관례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관례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윤용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내용인데 다들 안 계셔가지고 좀 아쉽고요.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원 결과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 전체가 불법 탈법을 넘어서 무법임을 감사 보고서가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엄청난 불법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면죄부 발부만으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 관련 소관위원회인 법사위가 따로 다룬다 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관련 불법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만큼 국정감사 일정과 상관없이 조속히 여야 간사 협의 아래 국정조사를 좀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립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나오는 불법 행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기관이 계약서 없이 용역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가기관과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은 무효입니다. 둘째로 제대로 된 입회나 감리도 없이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누가 무슨 근거로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를 지시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면허 없이 관급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면허 없이 관급 공사를 따내고 진행한 건설업자를 구속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처럼 불법 사실이 가득한데 대통령 비서실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넘어가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촉박했다는 대통령 비서실의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예산이 부족했으면 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효불급한 사유가 없는데 수많은 법률을 위반하며 이전을 강행한 배경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날마다 불거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정 유린이자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대통령 부인, 대통령 친인척의 불법 행위 등은 대통령 비서실의 소관 사항이고 대통령 비서실의 소관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부인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집무실 관저 불법 공사와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지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지금 윤종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참고해서 집무실 관저 불법 증축 및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국정조사의 건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법안 등은 아까 일괄해서 상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관례에 따라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체 토론을 생략하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향후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39항까지 33건의 법률안 등은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40항은 청원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